안녕하세요. 자, 이제 5주차가 됐죠. 제가 영상을 미리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올려야 한다는 걸 제가 그 소식을 전달받지 못해가지고서 오늘 이제 학교에서 금요일날 5월 8일인데 학교에서 전달을 받고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만들어 드립니다. 자, 우리 지난주까지 뭘 했냐면은요, 경제학에 대한 것들 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균형점을 어떻게 찾고, 재화에 따라 탄력성이 어떻게 있고, 자,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 봤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부터는 뭘 할 거냐면, 제목이 이제 시장 실패, 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시장 실패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또 굉장히 또 어려워 보일 수가 있어요. 말 자체가 또 이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시장 실패 이렇게 하니까, 들어는 봤을 텐데, 여러분들이 뉴스 같은 걸 많이 보셨으면은요. 그런데 이 균형이 맞고 막 이러는 데 있어서, 재화에 따라서 재화가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고 공급자에게 이익을 주고 막 이렇게 한 그런 경제 메커니즘이 있잖아요.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생각과 다르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갖다가 우리 이제 시장 실패,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시장 실패, 자,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먼저 생각을 하고 올게요. 일단 뭔가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측면에서도 하나 봐야 되고 공급 측면에서도 하나 봐야 되고, 자, 이런데 어떤 내용이냐면 소비자가 돈을 낼 때는 거기에 대해서 그 돈만큼의 어떤 뭐가 서비스가 있어야 되지, 돈을 내지. 그렇지 않고는 돈을 안 내잖아요. 그냥 돈을 갖다가 뭐 기부를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거잖아요. 자, 그렇게 여기 지불 의사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를 갖다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장 실패를 보면은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자가 어떤 물건을 재화를 갖다가 만들어서 판다고 하면은 최소한도 생산 비용 정도는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플러스 이 정도는 나와야 될 텐데 그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돈을 내면서도 손해 보는 거고, 공급자 측면에서는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데도 손해 보는 거고, 자, 요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볼게요. 자, 수요 측면에서의 시장 실패. 자, 어떤 거냐면, 자, 한번 읽어볼게요. 소비자들이 어떤 상품에 대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용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거를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자, 요때 발생하는 겁니다. 자, 야외 불꽃놀이. 자, 요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누구나 볼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 보통 불꽃놀이 한다 그러면 돈을 누가 냅니까? 민간 기업에서 내고 사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정부에서 무슨 축제 같은 걸 한다 그러면 정부에서 이걸 많이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 민간 기업은 따로 돈을 들여서 만약에 돈을 들여서 한다면 진짜 홍보의 목적으로가 아니면 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공급 측면에서 시장 실패를 갖다 보게 되면은요. 자, 기업이 생산 비용을 갖다가 지불할 필요가 없을 때 발생을 합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 자, 책에서는 화력발전소 예를 갖다 들고 있어요. 자, 여기서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떼니까 매연이 계속 배출될 거 아닙니까? 자, 여기 그 피해에 대해서 대가를 화력발전소가 내고 있나요? 지금은 뭐 이산화탄소를 갖다 배출할 때 뭐 얼만큼 사야 되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과거에는 그런 게 없죠. 자, 딱 어디 예를 들어보면 돼요. 중국에, 자, 그거 막 생산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이산화탄소 줄이자고는 하는데, 중국에서 그렇게 합니까? 자, 요즘에 날이 왜 이렇게 맑죠? 중국에서 생산을 안 하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중국이 좀 멈춰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날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비용을 갖다 내고 있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비용 지불하고 있지 않을 때. 자, 이렇게, 그러니까, 필요가 없을 때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거, 요거는 어떠한 일부에 해당하는 비용이 포함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라는 데서 비용과 편익을 갖다가 제대로 산정해내지 못했을 때 그걸 갖다 우리가 시장 실패라고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장은요. 막 돌아가면서 시장에서 누군가는 이익을 봐야 되고, 물론 다 이익을 봐야죠. 소비자나 공급자나.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그런 점이잖아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소비자 잉여 어떤 것들을 갖다가 지불을 하게 된다라면 뭔가가 좀 이득이 된다. 라는 요런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요런 생각이 해야 돈을 쓰는 거죠. 왜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자, 이런 얘기가 뭘까요? 돈을 쓸 때 자기가
그 정도의 편익을 갖다가 느껴야지만 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경제학을 하면서도 중요한 내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에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우리 물론 달성해야 될 목표이기도 하지만 여기 이 의미는 뭐냐면 시장의 수요 곡선, 소비자들이 돈을 낸다라는 거예요. 돈을 못 내면 그건 수요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지불 의사가 반드시 그 안에 포함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급 곡선에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생산 그 비용, 그러니까 총 생산 비용이 돼야 되겠죠. 이건 총 소비 그 수요가 돼야 되겠고요. 자, 요것들이 다 전부 다 투영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딱 맞을 때 편익과 비용이 딱 맞아 떨어질 때 같아지는 그 수준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수요자들은 소비를 하게 되는 거고요. 생산자는 생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소비자와 생산자가 각각 누리게 되는 그런 이익을 우리는 경제학에서는 총잉여 자라고 얘기하고, 요게 딱 같아지는 점에서 극대화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소비자 잉여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그 개념은 시장에서 소비자가 얻는 이익, 자, 이거를 갖다가 소비자 잉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 내고서 남는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소비자 잉여는 어떤 상품에 대해서 소비자가 평가한 그런 가치, 그리고 실제한 지불한 가치, 자, 요거의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게 많아야 돼요? 자, 요게 이렇게 많아져야 소비자들이 나 잘했어, 득템했어, 이런 얘기를 갖다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상품을 구입한 모든 소비자는 자, 여기서 모든 소비자라는 거는 바보같이 어떤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또 더 많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지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소비자 잉여를 다 얻게 됩니다. 그 시장에서요. 그러니까 시장 가격이 낮아질수록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가격, 이 시장 가격을 초과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고요. 총 수요량은 당연히 증가합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 가격이 하락하면은요, 소비자 잉여는 커지죠. 왜? 조금 돈을 들였는데 그만큼 원하는 만큼을 사게 됐으니까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자, 태연이가 있고요, 유리가 있고, 서연이가 있고, 유나, 수영이, 효연이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16명은 지불하고자 하는 자기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가격이 다 다릅니다. 효연이는 8,000원까지는 지불하겠어 그랬는데 태연이는 13,000원까지 지불을 하겠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각을. 근데 이게 시장에서 팔리는 가격이 보니까 다 동일하게 8,000원이에요. 그러면 태연이는 얼마에 사는 거예요? 8,000원에 사는 거죠. 근데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난 저거 13,000원에도 팔 거야, 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태연이는 이득이에요, 손해예요? 이만큼 이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소비자 잉여입니다. 근데 효연이 입장에서 보면은요, 8,000원밖에 낼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시장에서 얼마에 사요? 8,000원. 그러니까 잉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인데 뭐 똑같다라면 뭐 사보자, 뭐 이 정도가 될 거겠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보게 되면 이게 어차피 사람들이 소비자가 내고 싶어하는 그런 수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위에서 된다라면, 자, 요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여기에서는 이만큼 가격이 된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이만큼, 최소한도 여기서부터 쭉 내려서 요만큼은 갖다가 소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태연이 같은 애들이겠죠. 자, 그러니까 이만큼은 자기가 난 이익이야. 왜냐면 나는 8,000원 생각했으니까. 자, 그랬었는데 거기까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소비를 하려고 그래요. 왜? 이익이 있으니까. 균형 가격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개별 소비자의 잉여, 요거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최대 가격, 그 다음에 시장 가격과의 수직거리로 측정이 되는 거고요. 아까 수요 곡선 있었죠? 거기서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자 잉여는 줄어들고, 가격이 낮아지면 소비자 잉여는 늘어납니다. 왜 늘어나요? 그거는 이 전체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라 그러면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면은 이만큼 될 거고, 결국은 균형 가격이니까 이 전체의 넓이가 소비자 잉여가 되는 거죠.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소비자 잉여를 봤다라면 우리 생산자 잉여도 한번 봐야죠. 자, 생산자 잉여는 반대 측면이잖아요. 어느 정도
지급을 하겠다, 비용을 지불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산자들도 거기다 시장에서 갖다 물건을 팔아가지고 소득을 얻잖아요. 그 얻는 이익, 자, 요거를 갖다 우리는 생산자 잉여라고 하는 겁니다. 소비하는 사람들도 이익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 가격만큼은 지불할 생각이 있는데 더 많은 한테 가치가 있는 것들을 살려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반대 입장에서 봐도 똑같습니다. 생산자 잉여는 어떤 생산자가 어떤 특정 수량의 상품, 자, 요거를 갖다 공급해가지고 받아야 하는 최소 가격. 그건 있죠. 적어도 미치지는 말아야 돼. 자,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최소 가격. 근데 이 최소 가격으로만 팔겠습니까? 아니면 더 많이도 받겠습니까? 운 좋은 날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최소 가격으로만 결정하지는 않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미끼 상품 같은 건 이제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서 이제 우리 눈탱이라 그러죠. 이렇게 가지고서 덤탱이를 씌우는 이제 이런 경우가 발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투명하려면은 생산자는 생산자들 나름대로 최소 가격보다는 위에서 받으려고 그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도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 그게 딱 맞아떨어지는 고점에서 우리가 거래가 샥 일어나는 겁니다. 주식시장 같은 거 보면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 시장에서 받은 가격과의 차이, 요거를 갖다가 계산을 해보면 그거는 뭐라고요? 생산자 잉여. 자, 그리고 생산자가 받아야 되는 최소 가격, 자, 요거는 그 단위의 상품을 갖다 생산에 들어가는 한계 비용이랑 똑같습니다. 우리 한계 비용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생산자가 받아야 하는 최소 가격은 한계 비용이기 때문에 다른 상품의 생산을 할 때 사용되는 자원을 어떤 특정 단위의 상품 생산에 사용하는 걸로서 발생을 하는 기회 비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는 나는 A라는 제품을 팔고 있는데 B라는 제품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보다는 이게 더 낫겠다 싶어서 이걸 기회 비용으로 날려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기회 비용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이 물건을 갖다가 생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 갖다가 팔 거예요. 팔 건데 가격이 낮으면은 많이 내다 팔려고 그러겠습니까? 높으면 많이 내다 팔려고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시장에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가격이고 여기는 수량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낮은 가격에서는 조금 팔려고 그러겠지만 높은 가격에서는 어떻게 해요? 더 많이 팔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공급 곡선은 이렇게 우상향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우리는 이걸 서플라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더라도 자, 여기 생산자가 받고 싶어하는 최소 가격 승환이는 3,000원이에요. 최소 가격 3,000원은 돼야 돼요. 자, 요거는 받아야 되는데 실제 균형 가격이 8,000원이다. 그러면 승환이는 5,000원 벌었네요. 속으로. 누군 안 알려주겠죠. 그렇죠? 근데 진우 한번 볼까요? 진우는 6,000원은 받아야 돼. 근데 시장에서는 얼마라고요? 8,000원. 그럼 2,000원 벌었잖아요. 근데 영빈이는 8,000원은 받아야 되겠대요. 무조건. 적어도 내가 내 이름을 걸고 파는 건데 8,000원은 받아야지. 근데 진짜 시장에서 8,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사지도 않아요. 자, 그렇게 한다라면 생산자 잉여는 0원일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보면은 지금 했던 것들 요거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승환이일 때부터 영빈일 때까지. 자, 승환이 같은 경우에는 작은 가격을 받아도 되는데 얼마에 샀다고 사람들이요? 이만큼에 샀어요. 그러니까 얼마요? 이만큼의 이득을 본 거죠. 그쵸? 근데 영빈이 같은 경우에는 난 8,000원만 받아야 돼. 근데 진짜 8,000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로겠죠. 그러니까 요 윗부분은 아까 소비자 잉여와는 반대로 생산자 잉여가 되는 거예요. 자, 재밌죠? 그리고 그래프로도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시장으로 넘어가야죠. 자, 이제 효율성이라는 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이 효율성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기 전에 우리 요 그래프는 한번 생각을 해보고 가세요. 아까도 여기서 나왔었지만 요 Q1이라는 게요, 우리 여기서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생산자나 소비자나 똑같이 봤을 때 Q1이라는 요점, 균형점입니다. 자, 그걸 생각을 하고서, 자, 균형점이라 그랬죠? 생산자 입장에서는 균형 생산량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경제적 효율성이 달성이 되는 데잖아요. 왜냐하면 소비자도 입장에서 수요도 그렇고 생산자 입장에서의 공급도 그렇고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점에서는 생산자 입장에서도 생산자 비용이 최소가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배분의 효율성,
그래서 보면은 자 지금 뭘 생산하면 사과를 갖다가 예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과를 재배를 하는데 어떤 농부가 최선의 기술을 갖다가 이용을 하고서 자 이렇게 생산 요소들 여러 가지 자기 노력도 들어가겠고 막 그럴 거잖아요. 이걸 막 결합해 가지고서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거는 항상 사과 생산량이 Q1 자 여기에 다른 상품의 생산량과 비교했을 때 적정 생산량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달성이 되고요. 이 적정 생산량이라는 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보면은 우리가 한계 편익이랑 한계 비용 그러니까 마지널 베너핏이랑 마지널 커스트가 딱 일치하는 점, 한계 비용과 한계 비용 그 수익이 편익이 일치하는 점에서 우리가 나타난다 그랬었죠. 자, 그래서 거기서부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 공급 곡선 자체는 한계 비용 곡선이고요. 왜 공급할수록 많이 할수록 비용이 점점 늘어나니까 그렇죠? 수요 곡선은 그 한계 그 편익 곡선 늘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점점 무조건 밥 많이 먹는다고 해가지고서 무조건 다 좋은 거 아니잖아요. 배고플 때는 그런데 이게 점점 떨어진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똑같단 말이죠. 그 모양이. 그래서 수요 곡선 자체도 각 점이 생산량에서 소비자가 얻는 한계 편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급 구선에서 각 점은 생산량에서 한계 비용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다고요?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되는 점, 이게 균형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소비자 잉여, 그 다음에 생산자 잉여 개념을 갖다가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 생산량, 아까 Q1 있죠? 자, 이걸 갖다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 소비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 그 다음에 공급자가 받고자 하는 최소 가격. 자, 요게 딱 같아지는, 자, 그런 사회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 그런, 상황. 자, 그런 기회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균형 생산량이 배분의 효율성으로 딱 맞아떨어집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아까 D와 S 곡선을 가지고서 설명했었죠. 여기 생산자 잉여와 여기는 소비자 잉여. 자,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시장, 자, 균형 생산량에서 보면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 자, 요게 사회적 후생이 되는 거죠. 자, 사회가 그만큼 좋아지는 거예요. 왜요? 생산자도 이득을 봤다고 생각을 하고 소비자도 이득을 봤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우리 후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좀 말이 좀 어렵죠? 후생. 자, 그래서 시장의 균형 생산량이 아래의 조건을 가지면 달성이 된다. 그러니까 요거는 경제학을 하시면서 외워놓으면 시험 답안을 쓸 때 참 편하겠죠. 그러니까 한계 편익은 한계 비용과 일치할 때 효율성이 달성되고, 그 다음에 소비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가격과 생산자가 받고자 하는 최소 가격이 일치가 되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총 잉여 뭐예요?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가 최대가 됐을 때, 소비자 잉여 플러스 공급자 잉여, 이게 최대가 됐을 때, 그러니까 요 얘기는 뭐냐면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표현을 다르게 했을 뿐이고요. 근데 이게 꼭 효율성만 달성이 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손실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어떤 경우냐면, 자, 요게 그래프가, 요거 여러분들 책에 5-4, 5.4 그림을 갖다 보고 하시면 돼요. 제가 작게는 여기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거는 A고요. 아래 거는 B예요. 자, 그래서 보면, 여기 A에서 보면은, 자, 여기서 보면 어느 점이에요? 요만큼 생산하는 거예요. 균형점이 Q1에서 생산을 해야 하고 했는데 Q2에서 생산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원래 균형점이 이건데 덜 생산하는 거죠. 이걸 갖다 우리 경제학에서는 과소 생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효율적인 Q1보다는 적은 양이기 때문에 총 잉여에 해당하는 사회 수준이 떨어집니다. 얼마만큼요? 요만큼이 없어지는 거죠. 생산이 여기까지밖에 안 하니까 여기서밖에 잉여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삼각형에 해당하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입니다. 손실. 그걸 갖다 우리 사회적 효율성 손실 혹은 사회적 후생 손실. 자,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용어를 갖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용어가 계속 나오니까 좀 어렵기는 한데 그냥 그때 이런 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익혀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적게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더 많게도 생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왜? 뭐 잘못 예측을 했다거나 그럴 수도 있죠. 자, 이걸 갖다 우리는 더 많이 생산했다 해서 과다 생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경우도 역시 효율적인 생산량 Q1보다 많죠. 그러니까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효율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서로 여기서는 이만큼 손해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만큼 손해봤을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사회 후생 수준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 잉여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이 삼각형 요거를 갖다가 손실, 여기도 손실, 요 위에도 손실. 그러니까 과소 생산에서 나타나는 손실, 과다 생산으로 나타나는 손실. 자, 요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좀 뒤숭숭하고 이렇게 되긴 하는데, 자, 우리는 그래도 실습이 없어가지고서 학교에서는 못 만나죠. 그래서 좀 아쉬운 감이 있지만 여러분들 온라인상에서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것들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